이제 둘째 시간 한번 봅시다. 자, 우리가 이제, 자, 요맘때는 뭐 할 수 있어요? 진도에 맞춰서 이게 돼요. 그러니까 여기 한번 봅시다. 뭐라고 써놨어요? 학습이라는 게 있어요. 학자가 무슨 학자예요? 배우라. 습자가 뭐예요? 익힐섭이에요. 근데 나중에는 한 3, 4월 달에 왜 늦게 온 사람이 떨어지느냐. 한 5월 달, 내년 5월 달에 오는 사람들이 많이 떨어진 이유가 배우기는 배웠는데 왜 익힐 시간이 없어요. 그때는 진도가 많이 나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11월 달, 12월 달은 천천히 나가거든. 그러니까 나름대로 그날 배운 거 뭐예요? 그날 배운 거 그날 복습을 좀 해주는 게 가장 좋다라는 겁니다. 천천히. 그러면 복습을 몇 번 해줘야 돼요? 뭐라고 써놨어요? 25번. 1년 안에 25번이 반복이 돼야 됩니다. 반복이 돼야 돼요. 자, 왜 25번이냐? 제가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학자들이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면 자기가 25번이 반복이 되면 머리에 암기가 된다고 주장하는 학자들이 대다수예요. 그럼 적어도 그러면 몇 번이 반복이 돼야 돼요? 25번이 반복이 돼야 돼. 그래야 머리에 부팅이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봐봐요. 그러면 1년에 자기가 공부를 배우기는 배웠는데 복습을 안 하는 사람은 몇 년이면 합격을 해요? 5년이면 합격을 합니다. 왜 5년이면 합격을 할까요? 1년에 5번을 반복이 되거든. 5번이 반복이 돼요. 그러면 자기가 그러면 몇 번을 더 반복을 해야 돼요? 20번을 반복해줘야 돼. 그러니까 부지런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결론은. 그러면 자기가 수업을 만약에 복습에 배우기만 배웠는데 복습을 안 하려면 수업만 가만히 듣더라도 5년이면 다 합격을 할 수 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5년 동안은 어때요? 인내력이 대단하다라는 겁니다. 그 인내력이 바로 뭐예요? 돈벼락을 날려준다라는 게 그게 맞는 말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자, 그러면 몇 번을 반복해야 돼요? 25번. 그러면 자녀를 망치는 지름길은 어때요? 학원을 많이 보내는 뭐예요? 자녀가 망치는 지름길입니다. 그러면 일주일을 7일로 한다면 뭐예요? 한 이틀에, 3일에. 그래서 그 간격이 좀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 서울에 봐봐요. 강남에 돈 많은 사람들 왜 자녀를 망칩니까? 맨날 학원만 보내요. 월요일날 영어학원, 수요일날은, 화요일날은 수학학원, 그 다음에 태권도, 학원 보내다가 세월을 다 보낸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배우기만 배웠지 그 사람이 익혀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이제 그날 배운 거, 그날 복습이 가장 낫다는 거예요. 그러면 첫 시간 복습 한번 해봅시다. 뭐 배웠어요? 자, 첫 번째, 쉬운 것부터 먼저 잡아라. 두 번째는 영어를 잡아라. 그 다음 세 번째는 뭐예요? 목차를 암기하라. 그 다음에 또 뭘 배웠어요? 권리라는 개념을 배웠잖아요. 권리란 법이 주는 힘 또는 이익. 권능이란 뭐라고 배웠어요? 권능이란 권리를 이루는 개개의 사실. 법인이 뭐예요? 법이 주는 인격.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아까 부동산이라는 개념을 배웠죠. 부동산이란 뭐예요? 토지 및 그 정착물. 동산이란 토지 및 그 정착물 이해의 것. 이렇게 딱 해서 집에 가서 몇 번 복습만 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게 쌓이면 폭발력을 발휘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날 배운 거 그날 복습해달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그러면 학습이라는 걸 꼭 기억해 두라는 거. 그 다음에 여기 봐봐요. 자, 이제 법을 공부할 때 3W가 참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3W. 3W가 뭐냐면 영어로 한번 써볼게요. 뭐라고 써놨어요? 후가 뭐예요? 뭐라고 써놨어요? 누가. 누가라는 것은 여기 이제 법학에서 이렇게 바뀌어요. 뭐라고 써놨죠? 주체. 그렇죠. 주체를 알아야 돼. 주체를 알아야 뭐예요? 책을 읽을 때 글을 읽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예요? 자, 핫은 뭐예요? WHAT죠. 핫이 뭐예요? 무엇이라는 것이 뭡니까? 여기에 대상이라는 거예요. 대상. 우리 법학에서는 대상으로 빠져들어가고 영어는 객체로 빠져들어간다라는 거예요. 객체. 자, 그 다음에 이제 핫이라는 거, Y라는 게 있어요. Y가 뭘까요? Y가 이게 뭘까요? 왜라는 뜻이죠. 왜라는 것은 여기는 이제 법학에서 뭐예요? 목적과 내용이라는 내용으로 빠져들어가게 된다고. 자, 목적, 내용. 왜 배우느냐? 자, 왜 민법을 배우게 되냐? 민법의 목적은 뭐냐? 민법의 내용은 뭐냐? 이런 의미를 배우게 돼요. 그러면 이제, 그래서 요 세 가지를 따서 뭐라고요? 바로 3W라고 그래요. 그래서 법학을 배울 때
자, 출발점은 주체, 객체, 목적, 내용을 이제 배워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써놓고 우리 한번 요거 가지고 이제 접목을 한번 시켜봅시다. 자, 봐봐요. A가 B한테 집을 팔았어요. 그러면 뭐예요? 매매라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람은 주체는 뭐예요? 이 사람은 매도인이 되고, 이 사람은 뭐가 되죠? 매수인. 못 들어본 사람 없죠? 그러면 이 사람은 뭐예요? 사인이 되고, 자, 이 사람은 사인이 된다. 일반인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두 사람은 뭐라고 그래요? 자, 당사자. 그럼 주체를 이제 찾았네요. 자, 읽어봐요. 뭐라고 써놨죠? 당사자. 이 사람은 사인의 의미를 가지고 있고, 사인. 이 사람은 매수인, 매도인의 관계가 성립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두 사람은 뭐라고요? 자, 당사자가 되는 거네요. 당사자. 당사자. 여기에 뭐라고 써놨죠? 뭐라고 써놨어요? 매매를 뭐라고 그러냐? 이걸 목적이라고 그러는 거야. 목적. 그러면 A가 B한테 집을 사라. 뭐를 했죠? 청약을 했어요. 청약이라고 그러죠. 알았다 뭐예요? 청약. 청약을 뭐라고 그러느냐? 읽어봐요. 이게 어사표시라는 거야. 그러면 요 세 가지는 뭡니까? 모든 사람이 다 갖춰야 돼. 그래서 일반적 승인 요건이라는 내용으로 이제 떨어져 들어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 법률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요 세 가지 뭐의 요건을 갖춰야 돼. 그럼 읽어봐요. 뭐라고 써놨죠? 당사자, 목적, 어사표시. 이해가 됐어요? 안 됐어요? 됐죠? 그러면 뭐 해야 돼? 암기해야죠. 그래서 우리 암기를 이렇게 이제 암기를 한다고 이제 읽어봐요. 당목의. 그래서 당사자, 목적, 어사표시. 이 세 가지가 법률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 그래서 성립 요건이라는 의미를 써주게 돼요. 그러면 당사자가 없다. 그러면 법률행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이걸 법률행위의 부존재라는 말을 써주게 됩니다. 그러면 세 가지 요건을 갖춰줘야 법률행위가 성립할 수 있다. 그러면 요 세 가지 요건은 모든 사람들이 다 갖춰져야 돼. 그래서 보통의 사람이라면 다 갖춰야 할 요건이야. 그래서 뭐라고요? 일반적 성립 요건이다. 이런 말을 따지게 돼요. 그러면 이제 매매라는 이제 개념을 봐줍시다. 매매란 매도인과 매수인이 사고 파는 것을 뭐 하는 것, 약정하는 것. 개념이 자연스럽게 잡히죠. 그러니까 이런 의미가 이제 탄생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일단은 그러면 뭐부터 잡아야 돼? 법을 공부하기 위해서는 뭘 잡아야 돼? 주체부터 잡아야 돼. 누가 누군지를 모르니까 그걸 못 읽어간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 이제 한번 보죠, 또.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아까 이야기했듯이 A가 B한테 1억에 대해서 전세권을 설정했다고 한번 생각해봐요. 전세권을 설정해놨다. 자, 그러면 한번 해봅시다. 이 사람은 뭐예요? 이 사람은 이 전세권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 사람은 뭐라고 그래요? 전세권자가 돼. 그렇죠? 전세권자가 되잖아. 그러면 이 사람은 뭐가 되죠? 자, 요 A가 B한테 설정을 해줬어. 그래서 이걸 뭐라고 그래요? 전세권 설정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전세권 설정자와 전세권자, 주체를 이제 잡아냈죠. 그러면 여기 뭐예요? 읽어봐요. 뭐라고 써놨죠? 1억. 1억이 뭐예요? 전세금이라는 거예요. 전세금 다 알죠? 자, 그러면 이 사람이 이제 집이 왔으니까 이쪽이 뭐예요? 직접 무슨 수익하고 있죠? 사용 수익하고 있죠. 그러면 이제 뭐예요? 여기 이제 개념이 나오네. 읽어봐요. 전세권이란 뭘 요소로? 전세금 요소로 전세권자가 뭐예요? 읽어봐요. 사용 수익하는 것을 뭐라고 그런다? 전세권. 개념이 나오죠. 그러니까 제일 급한 불은 이걸 잡아내는 겁니다. 뭐부터 잡아내는 거예요? 바로 주체를 잡아내는 거야. 주체. 그래서 우리 영어에서 주체, 항상 1년 내내 강의 듣는 사람이 주체, 객체도 구분을 못하는 사람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영어로 이야기하니까 빨리 와닿더라고. 영어로 후가 뭐예요? 누가라는 겁니다. 누가. 요걸 잡아내야 돼요. 그러면 첫 번째 그게 바로 주체. 그러면 뭘 대상으로 하느냐? 객체 대상. 객체를 대상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여기는 뭐라고 써놨어요? 목적과 내용이라는 의미를 잡아두고. 그러면 요걸 가지고 이제 자기가 써먹어야죠. 자, 그러면 이제 한번 봅시다.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이제 공시법령 복습 한번 해봅니다. 공시법령은 몇 가지 법령? 두 가지 법령. 뭐가 있어요? 공간, 정보, 정보의 정관, 정보, 구축 및 자, 관한 법. 자, 그러면 요번 주에는 이제 공간, 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 자, 여기 한번 봅시다. 또 하나 뭐가 있어요? 부동산 등기법, 그래서 등기법. 여기 뭐라고 써놨죠?
정보. 참, 가슴 아픈 일이에요. 오늘도 뭐예요? 오늘 서울 나가면 안 됩니다. 서울에 지금 뭐예요? 난리야, 난리. 지금 난리입니다. 자, 박근혜 대통령 정보를 좋아해요. 정보를 좋아합니다. 요 정보가 아까 툭 하면 무슨 정보라고 그랬죠? 저게 지적정보라는 거야. 지적정보. 박근혜 대통령은 워낙 정보를 좋아해요. 창조경제, 창조경제. 알고 봤더니 뭐예요? 빈껍데기였습니다. 그러면 여기 봐봐요. 자, 뭐라고 물어봤어요? 과거. 과거는 물어봐야 돼. 이게 명칭이 바뀐 거예요. 그러면 과거의 명칭을 물어보게 되면 이제 뭐가 시험 범위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 이제 한번 봅시다. 자, 뭐라고 써놨어요? 청량 및 수로조사 지적에 관한 법. 이게 이제 요거는 누가 법명을 명칭을 만들었냐? 이거는 이명박 대통령이 만들었어요. 이명박 대통령은 4대강 사업을 벌였거든. 그래서 봐봐요. 잘라볼게요. 뭐라고 써놨어요? 청량, 수로조사, 지적. 그럼 몇 개 법률이었어요? 3개 법률을 통폐합을 시켜서 왜? 4대강 사업을 벌이기 위해서. 그러니까 청량은 청량법이에요. 수로 업무법이라는 게 있었고 지적법이 있었어요. 그래서 요 3개 법률을 통폐합을 시켜서 하나의 법률로 만들어놨고, 근데 이제 그러니까 또 박근혜 대통령 정보를 좋아하니까 청량 및 수로조사 지적에 관한 법을 명칭을 바꿔버려서 뭘로 바꿨어요?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 자, 그럼 한번 따져봅시다. 우리는 중개업자예요, 청량업자예요? 중개업자. 그러면 청량에 관련된 법이 전부 시험 범위는 아니라는 겁니다. 자, 수로조사. 숫자가 무슨 숫자예요? 물수. 물을 중개한 업무는 아니잖아요. 그러면 수로조사는 시험 범위가 아니고, 여기 뭐라고 써놨죠? 지적. 그래서 지적이 바로 시험 범위라는 게 하나 탄생하고, 이렇게 합쳐봐요. 청량 중에서도 무슨 청량만 시험 범위다? 지적 청량만 시험 범위야. 그럼 시험 범위가 나왔네요. 그러니까 우리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의 시험 범위는 지적 파트와 뭐예요? 지적 청량만 시험 범위라는 겁니다. 자, 이제 찾아냈나요? 근데 요거 법명으로 가기 위해서는 지적을 찾아내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자, 그럼 봐봐요. 자, 사람의 뿌리가 뭐예요? 사람의 뿌리가 호적제도잖아요. 호적제도. 그러면 땅의 뿌리가 뭐예요? 이게 지적이라는 거야. 그래서 지적하고 호적은 똑같아요. 그런데 호적제도를 뒤흔든 사람이 또 한 분 계셔요. 누굴까요? 이게 또 노무현 대통령이야. 고 노무현 대통령 상하가 없어요. 몸에 평등하다라는 거야. 그래서 호적제도를 전부마다 뒤흔들어서 명칭을 뭐로 바뀌었어요? 가족관계 등록부로 바뀐 거야. 그러니까 똑같은 원리예요. 사람의 뿌리가 호적제도듯이 땅의 뿌리가 바로 뭐냐? 지적이라는 건 의미를 따져옵니다. 자, 그럼 봐봐요. 자, 그러면 시험 범위가 나왔어요. 자, 지적 파트와 무슨 청량만? 지적 청량만 시험 범위라는 걸 우리가 해놓고, 자, 또 여기에서 이제 한번 찾아봅시다. 또 중요한 단어가 또 하나 있어요. 요 단어가 아주 중요한 단어라는 거예요. 관리. 자, 어제는 뭘 배웠죠? 공법. 공법은 개발이야, 개발. 우리 뭐예요? 공시법령은 어떠한 측면이다? 관리적 측면이라는 거야, 관리. 토지 대장을 어떻게 관리하고, 토지를 관리하고, 우리 권리관계를 어떻게 관리하는 거. 그래서 혹시 우리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에서 개발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무조건 X야. 개발은 공법에서 배우는 거예요, 개발은. 개발 어제 공법 배웠죠? 그게 개발이야. 우리는 뭐예요? 관리적 측면이라는 거. 그걸 기억해 달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하나씩 대비를 해봐요. 이제 요거하고 요거를 이제 대비를 이렇게 접목을 시켜봅시다. 자, 여기 봐봐요. 지자가 무슨 지자예요? 땅지. 땅은 늘렸다 줄였다 할 수 있어, 없어? 없어요. 토지는 하루아침에 늘어나는 게 아닙니다. 그걸 뭐라고 그러느냐? 자, 한번 써볼게요. 뭐라고 써놨어요? 이게 부정성이라고 배우는 거야. 토지는 늘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 토지는 늘릴 수가 없다. 그러니까 강력하게 뭐예요? 강력한 주체가 돼야 돼. 그래서 이거는 주체가 읽어봐요. 뭐라고 써놨죠? 국가가 주도가 되는 거야. 국가가 주도가 되는 거예요. 이제 주체 찾아냈네요. 그러면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의 주체는 누구다? 국가라는 거. 하나씩 이제 처리가 되네요. 자, 부동산 등기법은 아까 이야기했어요. 봐봐요.
A가 B한테 집을 팔았다. 이 사람은 뭐가 되죠? 매도인. 이 사람은 매수인. 이 사람은 사인이 되고 이 사람은 사인이 되죠. 두 사람은 뭐라고 그래? 당사자. 그러면 등기법의 주체는 뭐라고 써놨어요? 당사자라는 거야. 당사자. 자, 그러면 이제 주체에서 차이가 나타나네. 공간, 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의 주체는 국가요. 부동산 등기법의 주체는 뭐예요? 당사자가 되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주체, 누가. 자, 그러면 두 번째는 뭘 찾아야죠? 자, 두 번째, 무엇을 대상으로 하느냐? 객체죠. 근데 여기는 가르쳐 줬잖아요. 뭐라고 써놨죠? 지. 그러면 요거는 토지네.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자, 부동산 등기법은 아까 부동산은 뭐라고 그랬어요? 토지 및 그 정착물. 정착물 중에 대표적인 게 뭐가 있다? 건물. 그러면 결론적으로 등기법의 대상은 뭐예요? 바로 토지와 건물을 대상으로 하네. 토지와 건물. 그래서 자, 그러면 요 토지를 그러면 어디에다 공시해 주느냐? 바로 뭐라고 써놨어요? 지적 공부이야. 요거는 어디에다 공시해 줄까요? 등기. 그래서 요거는 등기부에다 공시해 주게 됩니다. 등기부. 아마 아까 등기부는 몇 종류다? 두 종류. 토지 등기부와 건물 등기부라는 거야. 자, 그러면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서울에서 강남에서 강북으로 가면 뭐가 필요해요? 강남에서 강북으로 가기 위해서, 넘어가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죠? 다리가 필요하죠. 그러면 여기 봐봐요. 그러면 토지와 지적 공부를 연결해주는 가교가 필요해. 이게 뭐냐? 이거 뭐라고 써놨어요? 이게 등록이라는 단어가 탄생하게 돼요. 자, 그러면 토지와 건물 등기부를 기록해주는 요게 이제 가교 역할을 하는 게 있어요. 바로 이게 기록이라는 단어가 탄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록. 그럼 여기에서 이제 찾아냈네요. 자, 그러면 주체는 뭐예요? 여기는 국가고, 여기는 주체가 뭐예요? 당사자. 여기의 대상, 객체는 여기는 토지고, 여기는 뭐예요? 토지와 건물이 되네. 그러면 토지를 어디에다가? 지적공부에다가 뭐 하는 것? 등록해 주는 것. 그러면 토지와 건물을 어디에다가 등기부에 뭐 하는 것? 기록하는 것. 그러면 주체도 찾아냈고 객체도 찾아냈고 그러면 목적을 하나 찾아내야 되겠네요. 자,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의 목적은 뭐냐? 그러면 바로 우리 1조에다 규정을 해놨어요. 자, 국토의 현적 관리와 소유권 보호 이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 부동산 등기법의 목적은 그러면 뭐냐? 바로 뭐라고 써놨어요? 신속성과 정확성이라. 자, 그러면 이제 다 우리 체계가 이제 성립이 됐네요. 자, 그러면 요건 체계가 정립이 됐으면 이제 이해가 됐으면 이제 암기를 해야 돼요. 본능적으로 나올 수 있도록. 그러면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 주체는 뭐예요? 반드시 해와야 돼요. 뭐예요? 국가. 대상은 토지. 어디에다가 지적공부. 뭐 하는 것? 등록하는 것. 부동산 등기법의 주체는 뭐예요? 당사자. 대상은 토지와 건물. 어디에다가 등기부. 뭐 하는 것? 기록하는 것. 그러면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의 목적은 국토의 혈적 관리와 무슨 보호예요? 소유권 보호. 부동산 등기법은 무슨 성? 신속성과 정확성. 이걸 암기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럼 여기에서 이제 하나씩 또 살을 붙여 나가야 돼.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여기 뭐예요? 저예요. 저. 자, 그러면 자 봐봐요. 자, 두 가지 측면을 한번 봅시다. 저 어떻게 생겼어요? 에모죠. 그게 에모입니다. 발음이 그게 잘 안 돼요. 자, 제가 발음이 안 되는 게 두 개가 있어요. 원래 바깥에 써서 에모라고 그래야 되네. 발음이 에모라고 나와요. 에모. 그럼 또 발음이 안 되는 게 있어요. 에웨. 이게 잘 안 돼요. 에웨. 그러면 그럼 봐봐요. 예자가 무슨 예자예요? 바깥 예자예요. 그러면 저 생긴 대로 표현해주면 그게 바로 지적이라는 거야. 그러면 생긴 대로 나타나는 것. 그러면 이 지적은 있는 그대로를 공시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적은 사실관계를 주된 공시. 사실관계가 주된 공시라는 겁니다.
사실관계를 주된 공시하는 게 바로 지적이야. 자, 등기라는 것은 그러면 사람에 갖다 대면 애무에 해당되는 게 사실관계, 그럼 지적이고 여기 마음, 제 마음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요 등기법이 바로 뭐예요? 마음, 심장을 나타내는 거야. 마음은 움직이는 거거든. 그래서 요 등기법은 뭐가 변동하는 거냐? 돌아가서 나서요. 권리관계를 주된 공시한다. 이제 차이점이 나네요. 지적은 무슨 관계가 주예요? 사실관계가 주된 공시고, 그러면 등기는 무슨 관계가 주된 공시다? 권리관계 주된 공시. 차이점이 나타나죠. 그럼 앞으로 이제 읽을 때 봐봐요. 요거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요건 뭐라고 써놨어요? 지적. 앞으로 지적을 딱 보는 순간 마음적으로는 읽어봐요. 사실관계를 주된 공시. 이렇게 딱 나와야 돼. 사실관계 주된 공시. 자, 여기는 등기는 무슨 관계를 주된 공시한다? 권리관계를 주된 공시한다. 그렇게 나와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나름대로 이걸 딱 숙제해놓고 아까 이렇게 나와야 돼. 우리 첫 시간에 복습 다시 한번 해봅시다. 자, 뭐라고 그랬어요? 권리 그러면 뭐예요? 법이 주는 힘 또는 이익. 이렇게 본능적으로 나올 수 있도록. 여기 봐봐요. 그러면 여기 한번 읽어봐요. 뭐라고 써놨죠? 사실관계 주된 공시. 이제 첫 걸음말을 하는 거예요, 이제. 자, 이걸 딱 보는 순간 읽어봐요. 등기는 무슨 관계? 권리관계 주된 공시. 그럼 이거 한번 읽어볼래요? 지적 공부라고 읽으면 안 되고요. 이제 지적 공부는 사실관계라는 거야. 자, 그러면 여기 뭐라고 써놨어요? 등기부. 등기부는 무슨 관계? 권리관계라는 게 이제 떠올라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요걸 생각하면서, 그러니까 요거부터 이제 하나하나 체계를 잡아 들어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한번, 자, 찢어놨으니까 이제 합쳐보자고, 합쳐보자고요. 합쳐봅시다. 자, 그러면 이제 합치자고요. 자, 공통점 잡아놓자고. 여기는 뭐예요? 읽어봐요. 토지. 여기는 뭐예요? 토지와 건물. 공통점. 토지죠. 토지를 뭐라고 그래요? 뭐라고 써놨어요? 부동산이라고 그러잖아.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무슨 관계를 공시하죠? 읽어봐요. 사실관계 주된 공시. 여기는 권리관계 주된 공시. 공통점은 공시네요. 여기는 뭐라고 써놨어요? 법. 그래서 이제 법. 그렇죠. 공통점 법이네요. 그러면 거꾸로 한번 읽어볼래요? 이제 거꾸로 읽으면 왜 읽어봐요? 부동산 공시법. 탄생하게 되네요. 그러면 부동산 공시법이라는 당연 법률은 없어요. 그럼 엄격하게 말한다면 뭐라고 이야기해야 돼요? 부동산 공시 법령이라고 이야기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부동산 공시법 하면 공시법 자체가 있느냐? 그런 법 자체는 없어요. 그러면 부동산 공시 법령이라고 그래야 돼요. 그럼 어제 뭐 배웠어요? 공법. 공법이라는 법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공법이라는, 그러니까 우리 공법과 관련된 법규가 6개가 있다라는 게 공통점이 공법이라는 거지. 공법이라는 단행 법률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럼 공법은 다시 법이 몇 개? 6개. 공시법령은 몇 개? 2개. 그러면 결론적으로 크게 무슨 파트로 나눠진다? 지적 파트와 등기 파트로. 그러면 우리가 이제 간단하게 이야기합니다. 자, 지적은 권리다, 사실이다. 사실. 그러면 등기는 권리다. 그러면 사실관계를 주된 공시하는 지적과 권리관계를 주된 공시하는 뭐가 있다? 등기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이제 간단하게 우리 지적편, 등기편 이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그러면 지적편 그러면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등기법 그러면 등기 그러면 부동산 등기법 이렇게. 자, 그러면 요거는 이제 머릿속에 완전 박아놔야 돼. 이제 박아놔야 된다라는 겁니다. 요렇게 나와야 돼요. 부동산 공시법령에는 2가지 법칙이 있다.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 주체, 국가, 객체, 토지, 어디에다가 지적공부, 많은 것, 등록하는 것. 그럼 개념이 나오잖아요. 지적이란 누가, 국가가 어디에, 무엇을, 토지를 어디에다가 지적공부에 많은 것, 등록하는 것. 이게 지적의 개념이 탄생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요 주체와 객체와 그다음에 후와 누가 무엇을 왜 했느냐 하면 개념이 이제 탄생하게 되는 거야. 개념이 이제 탄생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그럼 봐봐요. 자, 부동산 등기법의 주체는 누구다? 당사자. 대상은 뭐예요? 토지와 건물. 어디에다가 등기부. 많은 것. 기록하는 것. 목적은 신속성과 정확성. 이건 반드시 암기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만약에 제 얼굴을 볼 때 뭘 생각해야 돼요?
자, 제 얼굴이라고 생각해봐요. 그럼 제 얼굴은 이쪽에 보면 이쪽은 무슨 파트? 지적. 여기는 등기 파트를 생각해야 돼. 항상 공시법령을 잘하려면 가랭이를 잘 찢어야 돼. 이원화되어 있다는 걸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제도도 이원화되어 있고. 그러면 우리나라는 지적제도와 등기제도가 매던화되어 있다? 이원화되어 있다는. 항상 법체계가 두 개로서 계속 찢어나간다라는 겁니다. 그 사고를 이원화시키지 않으면 공시법령은 잡기가 힘들다라는 거야. 자, 그러면 공부 방법이 나오네요. 아까 첫 시간에 뭐부터 잡으라 그랬어요? 쉬운 거부터 먼저 잡아라. 그럼 지적은 권리다, 사실이다? 사실은 암기하면 된다는 거야. 그러면 암기하면 거짓 만점을 맞을 수 있다는 거야. 오늘부터 지적 파트 마음먹기에 달려있어요. 마음먹기에 그러면 지적을 일주일 내내 암기를 해봐요. 모의고사 볼 때마다 맨날 만점을 맞지. 맨점 만점을. 근데 여기 봐봐요. 등기는 권리의 사실이. 권리. 그러니까 이거는 움직이기 시작한다고. 애원화도 움직여. 그러면 결론적으로 등기는 이해가 수반된 암기를 해야 되고, 우리 지적은 암기가 필수라는 거예요. 암기가 필수라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확인을 해 들어가시면 돼요. 그러면 올해 여기 언제에서 공시법령이 제일 많이 맞은 사람이 몇 개냐? 38개. 38개 맞은 사람이 최고 점수예요. 공시하고 세법을 맞춘 사람이 38개 맞은 사람이 새로운 점수고, 중개사법은 몇 개를 맞췄느냐? 37개 맞은 사람이 최고 점수입니다. 37개에서 8개. 근데 공법은 몇 개 안 나왔더라. 공법이 요즘 좀 많이 어려웠다라는 겁니다. 공법은 60점대가 나왔더라고. 아주 잘한 사람인데도 공법은 그러니까 쉽지 않았다라는 거, 그런 측면에서 확인할 수가 있고요. 자, 그럼 제 얼굴을 볼 때 뭘 생각해야 돼? 저는 남성도 아니고 여성도 아니에요. 저는 뭐예요? 중성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저는 뭐예요? 우리 옛날에 어렸을 때 아수라 백자 생각나죠? 그러니까 항상 이쪽은 지적, 이쪽은 등기. 그러니까 이 등기법은 지적하고 등기가 왔다 갔다 해줘야 된다라는 거. 그 관계를 한번 감으로 잡고 가라는 거. 자, 그러면 여기 이제 한번 봐봐요. 자, 그러면 한 3주 동안은 우리 지적 파트에서 체계 잡고 용어를 잡아 들어갈 겁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이후로, 이 시간 이후로 이제 지적을 해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한번 봅시다.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 주체는 뭐예요? 국가. 계상은 토지. 여기는 지적 공부. 뭐예요? 등록. 그러면 한번 세워볼게요. 몇 개인지. 하나, 둘, 셋. 몇 개예요? 3개. 뭐라고 써놨어요? 지적의 3요소. 하도 뭐 글씨를 잘 써달라고 그래서 올해는 글씨 잘 쓸 생각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명필이에요. 그래서 지적의 3요소. 그럼 지적의 3요소는 뭐가 있다? 토지, 지적 공부, 등록. 몇 개? 3개. 그래서 지적의 3요소.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봅시다. 여기 한번 뭐라고 써놨어요? 요리. 자, 한번 읽어봐요. 다시 읽어볼래요? 요리. 요리라고 읽으면 이제 리갈 마인드가 형성이 안 된 거예요. 요리 그러면 뭘까요? 이거는 민법에서 이제 법률 요건이야. 법률 요건. 나중에 이제 법률 요건으로 형성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 요리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재료. 그게 레시피야. 레시피. 들어보셨죠? 레시피가 있으면 요리를 자유자재로 구사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우리 지적에 재료가 형성이 됐어요. 뭐가 형성이 됐죠? 지적의 3요소, 토지, 등록, 지적, 공부. 3가지 레시피가 항상. 그러니까 요걸 이제 한국석 박사로 한다면 무슨 세포가 되죠? 바로 줄기세포가 돼. 이제 요 줄기세포 가지고 또 하나씩 엮어 나가보자고요. 자, 그러면 이제 자, 지적의 3요소를 이제 숙제했으면 암기를 해야 되겠죠. 자, 지적의 3요소 암기하고 가자고요. 토지, 등록, 지적, 공부. 자, 지적의 3요소 뭐예요? 토지, 등록, 지적, 공부 암기해줘야 된다라는 거. 그럼 다시 한번 지적의 3요소 한번 불러보자. 올해는 언제나 뭐예요? 자, 강의 기법이 약간 바뀌려고요. 자, 믿었더니 집에 가서 요걸 안 해서, 자, 그래서 암기 안 하면 다음 코스로 안 넘어갑니다. 그래서 믿었건만 암기가 안 돼가지고 시험 문제를 못 푼 사람이 대다수가 많아요.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봐봐요. 지적의 3요소 외워서 이제 불러봐요. 맞죠? 토지, 지적, 공부, 등록. 그래서 지적의 3요소다. 자, 그러면 이제 요리를 해 먹어봅시다. 그러면 요거 한번 토지 읽어봐요. 뭐라고 써놨죠? 토지 읽어봐요. 등록. 여기에다 어떤 양념을 집어넣느냐?
단위라는 양념을 갖다 나올게. 그럼 읽어봐요. 뭐라고 써놨죠? 토지 등록 단위. 이게 이제 필지라는 게 탄생해. 그러면 필지란 토지 등록 단위를 뭐라고 그런다? 필지. 그럼 앞으로 이제 이렇게 그림을 많이 그릴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제 그리면 몇 필지예요? 한 필지라고 그래야 돼. 몇 필지? 한 필지. 그죠? 그럼 이것도 몇 필지예요? 한 필지. 그럼 이렇게 생긴 것도 몇 필지예요? 한 필지. 그러면 토지 필지라는 개념은 토지의 형상과는 무관하네. 면적과도 무관하네요. 그러면 이것도 몇 필지? 한 필지. 이것도 한 필지. 이것도 한 필지. 그러면 이런 토지 사요, 사지 말아요? 이런 토지 사지 말아야죠. 경제성이 떨어지잖아. 효율성도 떨어지고. 이런 토지도 경제성과 효율성이 떨어지죠. 그럼 토지는 이런 걸 사야지. 이런 걸 사야죠. 이렇게 생긴 건지. 그러면 여기 이제 앞으로 몇 필지다? 한 필지다. 자, 그러면 이제 한번 봅시다. 자, 한 필지로서 늘 이야기하는 거 한번 이야기하죠. 자, 서울시. 자, 마포구 무슨 동이에요? 대흥동. 요거는 이사를 갔지만 그래도 요게 정이 많아가지고 씁니다. 369대라는 게 이제 떨어져요. 그러면 필지 구성 요소들은 이런 게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암기하지 말고 일단 이해를 해봐요. 서울시 마포구 대흥동을 뭐라고 그러냐? 이걸 소재라고 그래. 자, 사람한테도 이름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땅에도 이름이 있어. 그 땅의 이름에 해당되는 게 읽어봐요. 이걸 뭐라 그래? 지반이라는 거야. 사람한테 성별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성별은 몇 개? 2개. 남성, 여성. 어떤 사람은 3개라는 사람이 있어요. 하리수까지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들어갔는데 뭐예요? 어제 어제 인터넷 쫙 검색을 집에 가면 한 3, 40분 수업 끝나서 3, 40분. 어제는 그러면 선생님 수업은 무슨 수업이 있습니까? 어제는 EBS 촬영이 있었고요. 오후에는 저기 강남에서 해커스 촬영이 있었고, 오후에는 또 고시고시라고 또 거기 가서 또 촬영을 했어요. 그래서 어제 하루 종일 카메라 앞에서만 서 있었습니다. 카메라. 그러니까 카메라를 자꾸 째려보니까 째려보지 말래요. 촬영에서 의미가. 그래서 나름대로. 그러면 봐봐요. 그러면 땅에도 성별이 있어. 땅에도 성별이 몇 개냐? 28개가 있어. 아직 안 배웠지만. 그 28개 중에 대라는 지목이 있어요. 그러면 땅의 성별이 뭐냐? 읽어봐요. 뭐라고 써놨죠? 지목이에요. 자, 지목이에요. 자, 이번 대통령이 누가 됐어요? 힐러리가 되지 않고 트럼프가 됐잖아, 미국에. 근데 미국에는 아직 제가 판단하기는 제가 좀 분석가는 아니지만 3가지 측면인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뭐예요? 첫 번째는 미국에는 거짓말을 싫어해요. 스캔들보다도 거짓말을 더 싫어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자기 자신한테 1년 동안 거짓말을 하지 말라고. 내가 진짜 겉으로 공부 열심히 한 게 아니라 진짜 마음적으로 열심히 했는지 그거. 첫 번째, 거짓말을 하면 안 돼요. 미국에서는 거짓말을 되게 싫어합니다. 스캔들보다 거짓말을 더 싫어해요. 그다음 두 번째는 미국도 우리나라보다 더 보수적이라는 거네. 그렇죠? 보수적이라는 거. 보수적인 거. 미국의 선거제도의 폐단이죠. 자, 투표수는 누가 더 많이 받았어요? 힐러리가 많이 받았죠. 투표수로 본다면. 그러니까 그런 것도 선거의 폐단이 될 수 있어. 그게 다수결의 폐단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나름대로. 그러니까 투표수는 더 많아. 근데 알고 보면 선거인단은 누가 많아요? 트럼프가 많죠.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그러니까 3가지. 그래서 미국도 상당히 보수적이에요. 그러면 우리나라는 참 게임 나라입니다. 그러고도 박근혜가 대통령 된 거 보면, 박근혜 씨가 대통령 되는 거 보면 참 대단한 나라예요. 대단한 나라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그러니까 1년 동안 자신하고 거짓말을 하지 말라고. 진짜 성실하게 해야 됩니다. 나름대로.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자, 그럼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었느냐? 이 이야기를 하고 싶었어요. 트럼프가 발음도 안 좋아, 영어는. 자, 트럼프가 당선 소감을 하면서 첫 번째, 무슨 소감을 이야기했을까요? 가족을 위해서 모든 가족에게 저 믿고 따라와줘서 상당히 고맙다. 그래서 첫 번째 인사가 가족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저도 마찬가지예요. 옛날에는 판검 3번 돼보려고 마음껏 했지만 지금은 뭐가 소중해요? 제가 제 외가구면 아침 일찍 일어나서 왜 여기 왔을까요? 가족이 있잖아, 가족이. 가족을 위해서. 그러니까 화를 내기 전에 가족부터 먼저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소중한 꿈을 하나 찾았어요. 판검사보다 제일 중요한 것은 이 가족을 위해서. 우리가 왜 공부를 합니까? 자기 자신도 중요하지만 일단 가족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여기 봐봐요. 여기서, 요게 이제 가족이야, 가족. 요게 이제 필지의 가족.
그러면 사람한테는 가족이 있듯이 필지에도 가족이 있어. 그게 뭐냐? 면적이야. 면적. 면적이 바로 뭐예요? 지적에는 면적이지만 사람 호적에는 가족이라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관계 등록부로 빠지게 되는 거고, 요거 뭐예요? 뭐라고 써놨죠? 경계. 그렇죠? 요거는 뭘까요? 뭐라고 써놨어? 좌표라는 단어야. 경계점 좌표. 그러면 결론적으로 자, 그러면 필지라는 개념을 잡아놨어요. 필지라는 것은 토지의 등록 단위를 필지라고 이야기하며, 그러면 여기 봐봐요. 올해는 발음이 안 좋은 거는 미리 써놓습니다. 한번 읽어봐요. 걸어놓고 익히려고 그래요. 그러면 이제 발음 나쁘다는 소리는 안 하겠죠. 여기 봐봐요. 뭐라고 써놨어요? 핵지. 그러면 핵지란 토지 등록 단위를 말한다. 어때? X. 토지의 등록 단위는 핵지가 아니라 필지야. 여기 25회 때 학교론에서 출제된 거고요. 그러면 토지 등록 단위를 뭐라고 그런다? 필지. 그렇죠. 필지라는 의미를 써주게 됩니다. 자, 그러면 필지 구성 요소는 뭐가 있느냐? 또 첫자 따서 이렇게 첫자 따서 외우면 안 돼. 사람들이 첫자 따는 것도 이해하고 첫자 따고 외우라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외워요. 이렇게 따라서 어떻게 외우라고 강사가 이렇게 강의를 해요. 서지, 지면, 경자 이렇게 강의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서지, 지면, 경자. 그러면 소가 뭐예요? 소재. 지가 뭐예요? 지번. 요게 뭐예요? 지목, 면적, 경계, 좌표. 요게 바로 토지의 뭐예요? 자, 필지의 구성 요소가 되는 겁니다. 근데 첫자 따서 외울 필요가 없죠. 자, 요것만 숙지하면 되잖아요. 봐봐요. 자, 자기가 필지를 그려놓고 서울시, 마포구, 대흥동. 이걸 뭐라 그래요? 소재. 요걸 마다 지번. 요거는 지목. 요 넓이를 면적. 요걸 뭐라 그래요? 경계. 요게 뭐예요? 좌표. 그러면 결론적으로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 따라올 필요가 없잖아요. 나는 그러니까 자꾸 생각도 안 하고 자꾸 여기 봐봐요. 뭐라고 써놨죠? 암기를 할 때 눈 감지 말라고요. 눈 감아서 해보려고 자꾸 그래요. 눈 감으면 그냥 졸아버립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그냥 눈 감고 암기. 소재, 지번, 지목 이거 하지 말라고요. 눈 뜨고 해요라고 눈 뜨고. 암기하는 것도 눈 뜨고 해야 돼요. 왜? 이거 봐요. 서울시 마포구 대흥동 뭐예요? 소재 369번이 지번 대가 뭐예요? 지목 요 넓이가 뭐예요? 면적 경계 좌표. 자 그러면 이제 토지 등록 단위를 뭐라고 그런다? 필지. 필지의 구성 요소는 뭐가 있느냐?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 그러면 지번이 올해 독자적 문제가 안 나와서 지문으로는 8개 지문이 나왔는데 자 그러면 올해 지번 반드시 나오는 겁니다. 자 지목 반드시 올해 지목이 2문제가 출제돼서 지목이 자 그 다음에 면적 1문제 출제됐고요. 면적은 간접적으로 하나 직접적으로 하나 출제가 됐고 경계는 직접적으로 출제됐어요. 그러면 아까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 몇 문제가 출제됐다고 그랬죠? 12문제 12문제 중에 몇 문제가 결정이 돼서 4문제가 결정이 된 겁니다. 봐봐요. 뭐가 출제되죠?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여기에 이미 확보가 되어 있는 거예요. 4문제가. 근데 지번도 다수 출제가 됐습니다. 작년에. 올해죠 참. 자꾸 작년이라는 말을 쓰네요. 그러면 지번, 지목, 면적, 경계는 반드시 출제가 되는 거. 자, 그러면 봐봐요. 제 이름이 뭐예요? 갑범입니다. 자, 갑성이야. 갑성. 그러면 제 이름은 누가 져줬어요? 아버지가 져줬잖아. 갑성. 이렇게 져줬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그러면 얘네들 이름을 적어줘야 돼. 이름을 이제 몇 명을 해줘야 돼. 공통점을 이제 끌어봅시다.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 요거 이름을 적어줘야 돼. 얘네들이 뭐냐? 뭐라고 써놨죠? 토지의 표시라고 그래. 그러면 토지의 표시상에는 뭐가 있느냐?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 요게 뭉치면 몇 필지? 한 필지가 된다는 거야. 한 필지. 자, 요거 그러면 한번 읽어볼래요? 이제 얼마나 감이 오는지 봐봐요. 뭐라고 써놨죠? 표시. 우리 법학에서 표시는 곧 사실이라는 거야. 사실. 아까 지적은 무슨 관계를 공시해준다? 사실관계. 그러면 우리 지적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은 주로 이런 것들을 배우는 거예요. 사실관계를 배우는 거야. 뭘 배워요?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 그러면 여기 봐봐요. 그러면, 자, 여기는 그러면 이제 시험 문제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여기 안에 소유자 있어요, 없어요? 없죠. 소유자는 권리거든. 그러면 봐봐요. 토지의 표시사항에는 소재, 지번, 지목, 소유자, 면적, 경계, 좌표를 말한다. 어때? X. 요거는 17회 때 출제된 거야. 소유자는 사실이 아니라 권리라는 거야. 권리. 자, 그러면 요거 6개의 공통점은 뭐예요? 사실이라는 거야. 사실. 자, 그럼 결론적으로 토지의 표시. 그러면 암기를 이제 해야 돼. 이제 이해가 됐으면 토지의 표시사항에는 뭐가 있다? 이제 암기해봐요.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 다시요. 토지의 표시사항은 뭐가 있다?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요거 몇 필지? 한 필지. 한 필지란 무슨 단위를 말한다? 토지 등록 단위. 자, 그러면 이렇게 나눴어요. 나눌 자가 뭐예요? 분할이잖아. 나눌 분자에서 이제 분할이라는 개념이 나오네. 자, 분할 한번 읽어봐요. 분할이란 몇 필지를? 한 필지를 몇 필지 이상으로? 두 필지 이상으로 나누는 것. 그럼 분할을 하니까 뭐가 달라졌는지 불러봐요. 면적이 달라졌죠. 면적이 줄었잖아요. 또 뭐가 늘어났죠? 경계. 그렇죠? 좌표가 몇 개 늘어났어요? 2개가 늘어났잖아. 2개. 그렇죠? 자, 그러면 다시 읽어봐요. 뭐죠? 면적, 경계, 좌표. 달라졌죠? 그럼 여기 봐봐요. 그러면 이제 개념이 또 하나 탄생하잖아요. 무슨 청량? 지적 청량이란. 지적 청량이란. 그러면 읽기만 하면 되네요. 읽어봐요. 면적과 경계와 좌표를 정하는 것. 이게 무슨 청량이다? 지적 청량이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레시피야. 요거 가지고 이제 요리만 해 먹으면 된다는 겁니다. 그럼 올해 제일 유치원 문제 하나 풀어봅시다. 유치원 문제. 유치원 문제입니다. 올해 이제 출제된 문제예요. 자, 그러면 여기 이제 몇 필지예요? 자, 나눠놨으니까 몇 필지? 2필지. 그러면 이렇게 합치는 걸 뭐라고 그럴까요? 합병. 합병이란 그러면 몇 필지를? 2필지 이상을 몇 필지로? 한 필지로 합하는 것. 그럼 올해 다음 중 틀린 것을 골라라. 문제 나가요. 자, 잘 생각해봐요. 다음 중 틀린 것을 골라라. 4번 지문에 합병은 청량하여야 한다. 어때? X. 합병은 청량할 필요가 없다. 왜? 합산해주면 되는 거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올해 합병과 관련돼서 합병은 청량할 필요가 없죠. 합병은 합쳐주면 되잖아. 합쳐주면. 그러니까 분할은 청량해줘야 되겠죠. 근데 분할은 청량하지만 합병은 청량하지 않는다. 올해 여기에 2.5점짜리 문제가 되고요. 그러니까 이걸 이제 자기가 써먹느냐 못 써먹느냐는 자기가 이제 능력을 어디까지 발휘하느냐 그 차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다시 이제 한번 봅시다. 이제 외워야죠, 이제. 자, 그러면 자기가 이제 봐봐요. 무슨 변경? 자, 뭐라고 써놨어? 읽어봐요. 지번 변경. 자, 369가 370으로 바뀌었다. 무슨 변경? 지번 변경. 경계 변동이 있어, 없어? 없어. 그럼 경계가 변동이 없으면 청량하지 않는다. 자연히 나오죠. 자, 여기 대가 뭐예요? 대가. 지목이죠. 지목이 대가 주차장으로 바뀌었어. 지목 변경을 가져왔죠. 경계 변동이 있어, 없어? 없어. 그럼 지목 변경은 청량하여야 한다. 어때? X. 지목 변경은 청량할 필요가 없다라는. 그러니까 잘 생각을 한번 해봐요. 이번에 하나만 더 해봅시다. 그러면. 자, 서울시 마포구 대흥동이 합정동으로 바뀌었어. 명칭이 바뀌었죠? 자, 그러면 봐봐요. 서울시 마포구 대흥동이 뭘로 바뀌었어? 합정동으로 바뀌었어. 명칭이 바뀌었죠? 그러면 행정구역 명칭 변경은 청량할 필요 있다, 없다? 없다. 왜? 경계 변동이 없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외울 게 없어. 이걸 가지고 나름대로 이거는 반드시 외워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그러면 이제 우리 이제 다시 한번 복습을 한번 해봅시다. 자,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은 여기 봐봐요. 여기 뭐라고 써놨어? 정보. 정보를 툭 치면 뭐가 튀어나와? 지적. 그럼 지적은 권리다, 사실이다. 사실관계를 주된 공시한다. 주체는 국가, 객체는 토지. 어디에다가 지적 공부, 많은 것, 등록하는 것. 그러면 토지 지적 공부 등록을 뭐라고 그래? 지적의 3요소. 암기해야 됩니다. 그러면 목적은 뭐라고 그랬어요? 국토의 효율적 관리와 소유권 보호. 이렇게 이야기했죠. 그럼 여기 이제 한번 봐봐요. 자, 그러면 지적의 3요소에서 토지 지적 공부 등록. 이제 조합을 하게 돼요. 토지 등록 단위를 뭐라고 그런다? 필지. 필지의 구성 요소를 뭐라고 그런다? 토지의 표시.
그러면 토지의 표시사항에는 뭐가 있어요? 서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 요 6개도 못 외워서 이렇게 차차 따서 외우면 안 돼요. 강사들이 전부 이렇게 강의를 하고 있어. 서지, 지면, 경자 이렇게 오라고 그러는데 배울 필요는 없다라는 거야. 당연히 이걸 상상하면서 나래를 펴 나가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지어봤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읽어봐요. 토지의 표시사항이나 뭐가 있어요? 서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 좌표 몇 개? 6개. 6개가 뭉치면 몇 필지? 한 필지. 필지를 뭐라고 그래? 토지 등록단. 그죠? 그럼 여기에서 이제 또 이렇게 이제 한번 빼봤습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토지와 등록과 지적 공부를 뭐라고 그런다? 지적의 3요소. 이렇게 나와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암기가 돼요. 차근차근 하세요. 급할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해요. 1년 내내. 자, 1년 내내 뭐예요? 우리가 애로워도 슬퍼도 울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왜 울면 안 돼요? 우리는 캔디가 아니라 항상 이야기하는 거 읽어봐요. 뭐라고 써놨죠? 콩나물이니까. 콩나물. 콩나물이 뭐예요? 물 주면 물 빠져요, 안 빠져요? 빠져요. 키는 커요, 안 커요? 커. 그래요. 자꾸 수업을 들어서 수업을 들어서 가랑비에 옷 젖듯이 반복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이 법이라는 것은 뭐예요? 달려갈 수가 없어요. 하나하나마다 계단을 밟아 올라가야 됩니다. 제발, 자, 많이 남았어. 많이 남은 것도 아니에요. 그냥 며칠 안 남았어. 또 365일도 안 남았다라는 겁니다. 금방 와요. 그러니까 우리는 가랑비에 옷 젖듯이 그만큼 제발 좀 수업을 착실하게 들어서 자기가 뭐예요? 우리는 콩나물이야. 콩나물은 물 줘도 물 빠져요, 안 빠져요? 빠져요. 그러면 이제 대충 공부하는 사람들. 자, 봐봐요. 여기 봐요. 토끼가 돼서는 안 돼요. 스텝 바이 스텝. 거북이가 돼야 됩니다. 천천히. 그러니까 올해 두 가지를 생각해야 돼. 콩나물이면서 우리는 스텝 바이 스텝. 거북이입니다. 자, 그런데 자꾸 우리 형님, 누님들은 핑계를 대요. 나는 다람쥐라고 자꾸 피름대요. 왜 형님들은 다람쥐라고 핑계를 댈까요? 다람쥐가 뭐예요? 머리가 제일, 동물 중에서 머리가 제일 나쁜 애가 다람쥐야. 머리는 나쁘지는 않은데 뭐예요? 금망증이 심해. 깜빡깜빡해, 다람쥐는. 다람쥐가 옛날에 뭘 좋아한다고 그랬어요? 도토리를 좋아해. 그러면 도토리 10개를 숨겨놨어요. 나중에 먹으려고, 올동정비로. 근데 머리가 나빠서 뭐예요? 8개, 2개만 찾아 먹고 8개는 못 찾아 먹어. 그게 싹이 터서 뭐예요? 또 도토리 나무가 형성이 돼 간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다람쥐가 머리가 좋다면 이건 어때요? 우리 살림이 울창할 수가 없다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 다람쥐를 그래서 신이 뭐라고 만들어놨어요? 너는 건망증이 심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 형님들이 맨날 그래. 뭐라 그래요? 나는 다람쥐인가 봐. 왕다람쥐인가 봐. 다람쥐는 건망증이 가장 심한 동물입니다. 심한 동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그러면 다람쥐가 안 되기 위해서는 아까 이야기했듯이 다시 원위치로 가져오죠. 몇 번을 반복이 돼야 돼? 25번이 반복이 돼야 돼요. 머리가 나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어쩔 수 없어요. 우리 집사람이 지금 요즘 미쳐요. 왜 미쳐요? 막 국어 공부를 하는데 요즘 미쳐요. 암기가 안 된대. 막 짜증을 막 내요. 짜증을 내니까 어때요? 스트레스가 늘어요, 안 늘어요? 늘어요. 그러면 스트레스가 늘으니까 몸무게가 어때요? 지금 100kg 갑니다. 100kg. 그래서 요즘 집사람이 공무원을 준비하고 있거든요. 7급 공무원. 그러니까 합격하고 불합격하고 중요한 게 아니에요. 다시 공무원에 도전 한번 해본다는 게 그게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집에 가면 제일 화내는 것은 그거예요. 집에 화내는 것은 애 신경 안 쓰는 것. 애 신경 안 쓰는 것. 공부하는 것은 아무리 집이 널려져 있어도 책 보고 있으면 제가 뭐예요? 저 혼자 밥 몰래 가서 옆집에 뭐예요? 몰래 가서 냉장고 가서 밥 몰래 챙겨 먹어요. 저쪽 베란다 가서. 그러니까 밥 안 챙겨져 들어오니까 새로운 거에 도전하는 거 박수 쳐주고 싶은, 그러니까 막 박수를 쳐줍니다. 박수를 쳐줘요. 얼마나 좋아요. 내가 48에 공무원이 한번 돼보겠다고 이제 한다는 거. 그러니까 얼마 애가 뭐 봐봐요. 엄마가 공부하니까 아들은 어때요? 따라서 해요. 그러니까 같이 공부하는 그런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런 게 중요한 거. 그러니까 괴로워할 필요 없어요. 그러면 자 25번만 반복이 되면 된다라는 거 다시 한번 생각해주고, 그러면 여기 봐봐요. 자 곡선 마무리 집시다. 뭐라고요? 3W. 자 우리 법이라는 것은 모두 다 이게 전제 요건이 다 접목이 됩니다. 법을 공부할 때 누군지를 확인하라. 그러면 누가 뭐예요? 주체. 하선 뭐예요? 무엇은.
대상 객체라는 겁니다. 대상 객체. 자, 그러면 객체가 뭔지 주체가 뭔지를 모른다라는 거야. 주체 그러면 사람이라는 거야. 누가라는 뜻이에요. 어떨 때는 국가가 될 수 있고, 어떨 때는 자연인이 주체가 될 수 있고, 어떨 때는 법인이 주체가 될 수 있고. 그러면 대상 객체, 그 다음에 목적과 내용을 생각하라. 그러니까 이제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에서 주체는 누구예요? 국가. 대상은 토지, 어디에다가 지적공부, 등록, 지적의 몇 요소? 3요소. 목적은 국토의 효율적 관리와 소유권 보호라는 거 기억해 두시고, 그럼 지적은 권리다 사실이다. 사실관계를 주된 공시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적의 3요소 읽어봐요. 토지와 등록과 지적공부, 지적의 3요소. 이게 줄기세포가 돼요. 그럼 토지 등록 단위가 뭐다? 필지. 필지의 구성 요소를 뭐라 그래? 토지의 표시. 토지의 표시는 뭐가 있다?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 그러니까 두째 시간은 이 정도만 숙지가 되어 있으면 두째 시간은 완벽하게 이해한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따져두시면 된다는 거. 자, 그래서 좀 쉬었다가 이제 몇 페이지를 펼쳐놓냐면, 자, 거기, 자, 제1편 뭐라고 써놨어요? 자, 넘겨보니까 목차가 나와요. 제1편 뭐라고 나와 있죠? 지적. 찾았어요? 예, 거기만 펼쳐놔요. 지적. 그래서 1장 뭐라고 써놨어요? 자, 여기 제1편 맨 앞에 있죠? 여기 맨 앞에 제1편 뭐라고 써놨어요? 지적. 제1장 무슨 정설? 지적 정설. 제2장은 지적 공부. 제3장은 토지 이동. 제4장은 지적 정량. 거기에 그러면 4장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러니까 요 4장이 왜 그렇게 구성될 수밖에 없는지, 그거는 이제 두째 시간에 가서 하나하나. 뭐 진도는 제가 나가는 거지. 뭐예요? 제가 나가는 그 진도 걱정은 하지 마세요. 제가 뭐 하루에도 다 끝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런 것들을 엮어 나가느냐. 하나씩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 지금은 문제도 중요하지만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 이론, 기초 이론을 정립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는 거. 그러니까 기초 이론이 정립되면 폭발력을 발휘합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여기까지 하고 좀 쉬었다 계속 나가겠습니다.